안녕하세요, 노리섬입니다. 이제 1강 시작할 텐데요. 이제 프리미어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 내에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이제 오픈 리센트라고 해서 그 전에 작업했던 영역들이 보이고요. 따로 파일을 불러오려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나 할 때는 이제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고, 새로운 걸 만들 땐 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걸 만들 텐데요.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짧게, 이번 강좌도 역시나 짧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제 뉴 프로젝트 뜨고 나옵니다. 이제 뭐 스크래치 디스크, 뭐 제너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워낙 이제 후진 컴퓨터라, 회사의 컴퓨터라면 좀 틀렸을 텐데, 이 안에 렌더 옵션이 이제 GPU를 쓰는 렌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에는 없을 거고요. 아마 5도 저도 잘 안 써봐서 6 버전에서는 있는데요. 확실히 이 윗부분에 쿠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에 쿠다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비디오 렌더링과 이제 플레이하는 걸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를 하면서 CPU만 먹는 게 아니라, CPU와 램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있는 그래픽까지도 성능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트는, 그래픽 카드 리스트는 아무래도 지원이 되는 거 일단 쿠다가 뜰 거고요. 이제 제가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 어도비 홈페이지 이제 프리미어 포럼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포맷은 이제 피트 프레임, 16 프레임 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작업을 할 때 프레임보다는 이제 타임 코드로 확인을 많이 하고요. 오디오는 이제 오디오 샘플이라고 해서 뭐 타임 코드도 물론 나오지만 그 레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시간으로 확인할 때 이제 밀리세컨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간에 이제 뭐죠? 0. 몇몇 초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되고, 캡처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캡처를 많이 안 하죠. 파일로 이제 다 대부분 편집을 하고, 핸드폰 자체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핸드폰의 안에 그 파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캡처 포맷을 뭐 DV, HDV 정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HDV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디스크는 이제 캡처 비디오, 캡처 오디오 이런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일단 브라우저를 눌러서 바꿀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쌤에 따로 하거나 뭐 다큐멘트에 넣어주거나, 이제 내 문서죠, 그쪽에 넣어주거나 뭐 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저 지금 자체에서는 또 캡처도 안 할 거고, 이 비디오 프리뷰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어가 이 파일을 불러올 때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면서 미리 보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캐시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고 나면 처음엔 안 그러지만 작업을 점점 하면 할수록 하드가 점점 쌓여갑니다. 용량이. 그것들에 대한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로케이션은 위치죠. 폴더의 위치를 정해주고요. 이름은 당연히 정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001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뭐 캐논, DV, HDV 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할 때 본인들의 영상의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요. 영상을 플레이 했을 때 잠시만요. 영상을 하나 불러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작업했던 그 작업물의 하나인데요. 이제 우측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뭐였죠? 재생 정보에 누르면 이제 입력 크기가 나옵니다. 입력 크기, 출력 크기. 그래서 프레임도 나오고요. 29.97에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프리미어에 자신에 맞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1280, 720과 1920, 1080은 HD입니다. 이제 HDV에 보시면 HDV 720p 30이죠. 보시면 여기 29.97 프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해 주시면 되고요. 25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24 프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게
이 컴퓨터가 그거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29.97 프레임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24프레임짜리 영상을 불러오면 이 작업물이 그거에 29.97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버벅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해주고 아웃풋 뽑을 때 차라리 늘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이제 1080p는 보시면 1440 1080인데요. 이거는 뭐 제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4대3인데 그거를 옆으로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40 1080의 비율은 4대3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i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i는 이제 인터폴레이스라고 해서 인터폴레이스가 맞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모드는 영상이 가로 뭐 50%가 잘려 있고 30%가 잘려 있어서 프레임에 서로 이렇게 선이 간다고 그럴 거예요, 영상에. 그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캡처를 할 때는 무조건 이 P가 붙어 있는 걸 작업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이팟이나 이런 것들 지원합니다. 영상 지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요새 나오는 핸드폰들은 이 1280720에 29.97 프레임이 맞을 겁니다. 근데 DV는 720480이나 이런 다양한 사이즈들 그리고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뭐 시퀀스 공유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 다음 강좌는 이 메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만 놀이섬이었고요. 광고 부탁드릴게요. 뿅!